네,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대표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풀어나가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나오신다니까 환영하는 문자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요, 엘린 파크님께서 반갑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김민하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해피해피님은요, 신인규 대표님 파이팅입니다. 이렇게 주셨고요. 그 외에도 무척 많은 분들께서 응원과 환영의 문자와 댓글 주고 계십니다. 아유, 그동안 감사합니다. 제작진한테 항의를 많이 했거든요. 왜 우리를 푸대접하냐. 예. 그랬더니 이렇게 배려를 또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 낼 때 내야 됩니다. 네.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3인칭 시사 시점 저희 모습 유튜브에서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로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김민하 평론가께서 가져오신 오늘의 뉴스는 무엇입니까? 국정원 기조실장이 그만뒀는데 왜 그만뒀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뉴스. 국정원의 조상준 사직 미스테리입니다. 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던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 갑자기 그만둬서 정말 의문과 논란이 많죠. 그렇습니다.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2006년에 현대차 비자금 수사 때부터 대검 중수부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인연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네. 조국 전 장관 때도 그 사건 때도 보좌를 했습니다. 대검에서. 아하.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변호인을 맡은 이력도 있어서 예. 뭐 일각에서는 조상준, 한동훈 두 인사가 네. 윤석열 대통령의 왼팔 오른팔이다 이런 비유까지 나왔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이제 아침에 속보로 전해졌죠. 조상준 지금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임명 4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했고 사표가 수리됐다. 네. 이제 이게 확인이 돼서 오늘 또 마침 국정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이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된 거냐라고 네. 했더니 국정원장이 답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여야 간사가 설명을 했는데요. 네. 이런 얘기입니다. 국정원장이 어젯밤 8시에서 9시 사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유선으로 이 사의 표명 통보를 받았고 그래서 면직 처리가 됐다라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 조상준 실장이 국정원장에게 그럼 사의를 표명했느냐에 대해서는 그거는 또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서 그런가요? 여러 가지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국정원 기조실장, 원장, 그다음에 사실 직제상으로는 차장들이 있지만 기조실장이 상당히 실세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조실장이 실무적인 역할을 거의 다 하는 역할인데 그렇죠. 조직, 인사, 돈 세 가지를 담당하는 게 이 기조실장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 2, 3차장은 각각의 역할별로 구분이 돼 있어요. 업무 영역이.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고 내부를 다 챙기는 게 기조실장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지금 국정원장 김규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라거나 또는 국정원 내부에서 뭐 이렇게 발탁된 인사라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분은 외교관 출신인데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기조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다라고 네. 평가가 되면 아마도 국정원 내부에서는 이 조상준 실장이 실세다. 이 역대 기조실장 중에서도 아주 그 실세형 기조실장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을 것인데 네. 이 4개월 만에 왜 이런 식으로 사직을 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떠돌고 있는 것이죠. 아니 무엇보다도 아무리 그래도 기조실장은 국정원장의 부하 직원인데요. 행정 책임자 기관장이 국정원장도 모르게 청와대와 사직을 이야기하고 국정원장은 통보를 받는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저 청와대는 사라지고 뭐 용산 대통령실입니다만 아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아직까지 청와대나 습관적으로 용산 이제. 대통령실. 네, 네. 그렇군요. 도대체 그래서- 그럼 이유가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네. 억측 내지는 뭐 추측 내지는 뭐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경우에는 예,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왜냐하면 기자들이 전직 국정원장이다 보니까는 많이 문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왜 그렇겠죠. 이러느냐. 그렇겠죠. 근데 모른다라고 했고 다만 내부에서 인사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인사 갈등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지난 6월 달에 이 국정원의 1급들이 다 갑자기 전원 대기 발령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국정원 인사들이 어떤 물갈이 시도이다 이런 평가들이 막 나오고 있는 그런 예.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이와 연관돼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고요. 네. 반대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그다음에 또 국정원 일각에서 언론에 밝힌 바에 따르면은 건강상의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하. 입원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네, 이게 그래서 결국 직을 수행하지 못할 만큼의 어떤 건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만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거든요. 예, 그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는 게 그럴 정도면은 사실 이 국정원장도 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겠죠. 당연히 국정원장과의 협의를 통해서 직을 수행을 못하니까는 그만둬야겠습니다. 얘기가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겠죠. 근데 국정원장은 지금 이 통보 받은 바 없다는 것이고 네, 그리고 만약에 뭐 이전부터 병이 있었으면은 당연히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할 만큼의 어떤 증상이었으면은 기술실장이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좀 의문이
들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개인 비리라든가 뭐 이런 게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진실은 이 대통령실과 국정원만이 알고 있겠죠. 네, 지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이 뉴스 아이킥을 많이 들으시다 보니까 거의 반 프로파일러가 되셔가지고요. 각자의 지금 분석 의견들을 막 주시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7622번님께서는요, 국감 하루 전날 사임 뭔가 말하기 불편했던 거 아닌가요? 이런 추정을 주셨고요. 많은 분들께서 오늘 국정원장이 국회에 와서 SI 자료상의 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요. 월북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라는 이야기. 이와 관련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 주신 분도 많으시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용산 대통령실의 내밀한 뭐 이런 얘기 혹시 신인규 네. 변호사가 알고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궁금해져가지고 네. 물어보면 어떨까요, 신인규 변호사? 네. 실세 아닌 실세인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신인기 변호사님 어떻게 좀 아시는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오늘 기사를 보고 네.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권 출범한 지 몇 달 예. 되지도 않았고 사실 이제 국정원의 기조실장이라는 역할이 사실 국정원에서 핵심적인 일을 담당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갑자기 그만뒀다는 건 상당히 좀 믿기가 어려웠고 아하. 그리고 저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그럼 김규현 원장하고의 좀 갈등이 좀 있었던 거 아니냐. 왜냐하면 대통령실의 사의를 표명한 것도 좀 그렇고 해서 네. 좀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사실 이게 꼭 너무 나쁘게만 볼 게 또 아니라 네. 뭔가 지금 대통령실에서 뭐 개각 같은 걸 혹시 뭐 준비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개각을 통해서 나가는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에 좀 예비로 이렇게 좀 몸을 푸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식의 추측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뭐 저도 잘 미스테리해서 이건 뭐 좀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우선 또 네, 공식적으로 나온 몇 가지 그 가능성이 있잖아요.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지금 이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는데 예. 지금 청취자분들이 또 의심하는 게 이 오늘 정보의 국감에서 나온 얘기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국정원이 이 지난 2020년 9월달에 벌어진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네. 대해서 네. 당시에 군의 이제 SI 특별 취급 기밀 정보 내용에 네. 월북이라는 이제 단어가 있다. 이 사실을 그렇죠. 이제 밝혔는데 네. 이게 사실 그동안의 감사원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하고는 좀 배치되는 것이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잘 통제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가지고 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추측도 하시는 모양이에요. 근데 네. 그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얼마 정도의 이제 좀 몇 가지 정도의 이제 단서가 더 있어야 우리가 추리를 할 수 있는 내용인 게 네. 일단 감사원도 SI 정보에 전혀 무슨 뭐 월북이라는 단어가 없다 이렇게 본 건 아닙니다. 아하. 그러니까 감사원도 네. 이게 SI 정보에 월북이라든가 또는 이 공무원분이 월북의 의사가 있다라고 표현했을 수는 있는데 음흠. 그 표현의 배경이라는 게 네. 정말 월북을 하기 위해서 그 도착해가지고 그 얘기를 한 것인지 음흠. 아니면은 이 장시간 이렇게 이 북한군에 의해서 조사를 받고 뭐 이런 힘든 상황에서 그냥 한 얘기인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의문이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하고는 좀 완전히 배치되는 얘기는 아니었다라는 것이고 아하. 그리고 이게 이 조상준 실장이 네. 이런 것에 이제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거나 뭐 했으면 국정원의 보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대통령의 측근이고 실세인데 음흠. 이런 거를 컨트롤하지 못하겠습니까 사실. 아하. 그리고 만약에 조상준 실장 차원에서 못하겠다라고 하면 대통령실이 이 정도 정리 못할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있어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개인과 관련된 어떤 일이 있는 게 아닌가 좀 네.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하. 지난번에 국가안보실 2차장 신인호 2차장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분이 지난 8월에 사의 표명을 했는데 그때도 대통령실은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랬죠. 근데 그분 최근에 이제 보도된 걸 보면은 네. 방사청에 인사청탁을 들어주는 과정에서 음흠.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고 네. 이게 국감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언론이 취재한 직후에 사실은 이 사의 표명했고 예. 그게 받아들여진 거거든요. 음흠. 그런 전례가 있던 걸 볼 때 뭐 비슷한 거 아니냐는 의심도 하는데 네. 근데 뭐 진실은 뭐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역시 뭐 김인하 평론가님이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나 정확한 정보가 제공돼 있지 않다 보니까 알 수 있는 사실들을 통해서 추정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 이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4641님께서도 문자를 주셨네요. 감사원이 밝힌 거랑 다르다고요. 이 정도면 국정원의 난 아닌가요? 라는 그런 질문 겸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특히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한 부분과의 관련성 여부랑 지금 그 SI 내용들 오늘 국정에서 나온 이야기 신인규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일단은 사실 이 국정원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건데 예. 지금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들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사건 당시에 또 뭐 정보위라든지 국회에서 뭐 인정했던 것들과 지금 또 다른 결과들이 또 나오고 있고 네. 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또 검찰에서 수사 속도를 상당히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사실 지금 뭐가 진실이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시는 것 같고 네. 뭐 어찌됐든 지금 일단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분에서 수사 결과를 보면은 이제 다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사가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인규 변호사가 가져오신 오늘의 뉴스는 어떤 것입니까? 예, 저는 이제 포스트 이준석 체제 국민의힘 어디로라는 주제로 준비해 왔습니다. 네, 그동안 사실 오랜 동안 그 이준석 전 대표의 소식이 들리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김웅 의원이 사진을 SNS에 게재하면서 조금 또 근황이 알려지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어제 보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예. 김웅 의원하고 이준석 대표가 이제 찍고 있는 사진을 이제 올렸는데 네. 사실은 이제 오랜만에 지금 언론에 등장을 한 것이고 그렇죠. 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직접적으로 좀 이준석 대표가 메시지를 안 낸지 지금 뭐 기록을 좀 세우고 있다. 좀 이런 보도도 재밌게 봤었는데 예. 사실 지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형사적인 이제 절차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 좀 형사적인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지금 말을 좀 아끼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아, 예. 그리고 이제 상당히 지금 당에서도 이 부분이 지금 많이 논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준석 대표가 1차 징계 당했을 때가 당원권 정지 6개월 그리고 당시가 이제 그 사유 자체가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었습니다. 근데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 이미 형사 절차에서는 무혐의로 나왔는데 네. 지금 징계에 대해서 뭐 아무런 얘기가 없는 것이 참 상당히 답답한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김철근 전 정무실장 같은 경우에도 증거인멸 혐의로 똑같이 이제 당원권 정지 2년을 받았는데 네. 또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시에도 왜 수사 결과를 보고서 징계를 하지 않고 왜 성급하게 했냐라는 거에 대해서 성급을 해버렸거든요. 네. 그럼 지금 형사 절차로 무혐의가 나왔으면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항희 위원장에 대한 그런 뭐 사퇴 내지는 책임론도 지금 부각이 좀 되고 있어요. 근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전혀 당에서는 응답할 그런 준비가 좀 안 돼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는 이준석 전 대표 요즘 근황 그리고 이러한 징계에 관련된 이야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김웅 의원은 살이 좀 빠졌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부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면 네. 그것은 부럽다. 이제 김철근 전 정무실장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무혐의 송치한 거는 불송치한 것은 네. 이게 이 요것만 보면 이제 윤리가 그 당시에 무리한 어떤 판단을 했구나 이런 결론을 낼 수 있겠죠. 네. 다만 이제 요 무혐의 송치한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되는데 네. 이게 증거 인멸을 하려면은 뭐 증거가 있어야 인멸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애초에 증거라고 볼 만한 게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른바 CCTV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다인 것이고 윤리가 당시에 판단했던 거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관된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 네. 논리적으로 보면 윤리 결정은 결정대로 또 이 나름의 근거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 다만 그러한 결론이 이렇게 경찰 수사 결과라든가 이런 사실들이 이런 사실관계가 확인이 된 다음에 나왔으면 네. 이런 논란이 없었을 거거든요. 왜 그때 별다른 정보도 없이 무리하게 했느냐 이 논의로 안 갔을 것인데 이런 배경 없이 경찰 조사가 끝나기 전에 그러한 이제 징계 결정을 했기 때문에 논란이 불가피한 것이고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의 그러한 어떤 이 체리 따봉 문자 뭐 이런 게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증거인멸 뭐 이 교사가 사실이냐 여부를 놓고 윤리가 판단을 했다기보다는 아하. 그런 사실이 있든지 없든지 네. 그거를 빌미로 해서 권력의 의사에 따라서 움직인 거 아니냐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윤리의 결정이 잘못됐다라는 어떤 그런 국민적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네. 그걸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후보로 지금 불려지는 분들 사이에 좀 과열된 양상까지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사실 어제 그 국회 부의장 후보 경선이 예. 있었는데요. 예. 그래서 정우택 이제 그 충청도 충북에 기반으로 정우택 이제 후보가 당선이 됐고 네. 서병수 의원이 2표 차로 이제 패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공교롭게도 정진석 비대위원장하고 정우택 부의장께서는 이제 지금 다 자민련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충청도를 기반으로 한 정치인들인데 예. 지금 이제 그거와 맞물려서 사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당협위원장들을 좀 정리하겠다 지금 이런 또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또 이것이 또 대통령실
국정원실과도 견해가 좀 마찰이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주호영 원내대표도 또 원내대표로서 여러 가지 지금 계획들이 있을 텐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지방을 좀 돌면서 이제 회의하는 게 있었는데 또 주호영 원내대표도 왜 지금 국감 시즌에 이런 걸 해야 되느냐 또 의견을 또 많이 좀 달리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네. 지금 유승민 전 대표가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1위로 적합도 1위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그런 가운데에서도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어서 기후환경대사라는 이제 직책까지 부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 상당히 좀 대접을 받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근임을 자꾸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당대표 나오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에 들어왔는데 막 룰을 바꾸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룰 바꾸면 안 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관심은 과연 윤심을 받는 후보자 누구일 것인가? 일 텐데 아직까지 윤곽이 정해져 가는 것 같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나야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전반적으로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실이 정말 정당의 대표는 정당이 알아서 선출하는 것이고 그 룰도 정당이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기조라고 하면은 누구에게 윤심을 싣고 뭐 이럴 필요가 없죠. 당연하죠. 손을 대지 말아야죠. 그렇죠. 가만히 둬야죠. 예. 알아서 경쟁해서 거기서 뽑히는 대표를 이 대통령이 존중해줘야죠. 그런 그림으로 가야죠. 네. 근데 그렇게 하느냐? 지금 그렇게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이준석 대표를 어쨌든 이게 뭐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사실과 관계없이 그 의혹과 관계없이 어쨌든 체리따봉 문자를 통해서 사실상 이제 축출했다라는 걸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윤심을 등에 업은 대표가 탄생하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경원 예를 들면은 나경원 전 의원의 경우에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을 했는데 네. 다들 이게 뭔가 당권 구도를 정리하기 위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렇지 봤죠, 않습니까? 다들. 그리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무감사도 하고 뭐 당협위원장 채우기도 하는데 이 사실을 지난번에 원외 당협위원장 모인 자리에서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이 또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러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치르려면 불가피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신은규 변호사는 이게 대통령실하고 또 마찰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김기현 의원이 이제 친윤 후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친윤 후보가 김기현 의원인데 왜 전당대회 일정은 2, 3월로 미룰 수 있다. 오늘 나온 보도를 보면은 5, 6월까지도 더 미룰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네. 퍼즐이 안 맞춰지거든요. 그러니까 윤심이 실린 사람이 누군지도 지금 불명확하고 윤심이 실을 의지가 있는 것인도 불명확하지만 분명한 것은 유승민, 안철수, 이준석 등은 안 된다라는 것만은 분명하다. 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뜨뜻미지근한 방침이고 제가 볼 예. 때는 혼란만 가중시키는 거여서 네. 대통령실이 이런 스탠스를 제가 볼 때는 가장 바람직한 거는 정당 민주주의를 구현해라. 정당이 알아서 선출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서 이 걱정입니다. 네, 가만히 있자니 혹시라도 유승민 전 의원 같은 분이 당선될까봐 우려가 뭐 있다라는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요. 또 개입하자니 대통령실이 그러면 여당의 당대표 후보 결정을 하느냐라는 그런 또 비판도 가능하고요. 여러모로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 어제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에 참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수층 결집을 노리고 위기를 돌파한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아무래도 이제 뭐 김문수 위원장 임명을 통해서 좀 너무 극우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지지층 결집에 대한 효과도 좀 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박정희 전 대통령 그 묘소에 대해서 또 참배를 통해 가지고 또 지지층 강화를 위한 좀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보이고요. 네. 지금 정당 민주주의 관련해서도 사실 이준석 대표를 민주적으로 선출된 당 대표를 이렇게 끌어내린 과정에서 당무 개입이라는 문제도 있고 또 정당한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시켰다는 문제가 있는데 또 다른 당 대표를 뽑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또 윤심 논란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뭐 결코 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누구를 의도해서 당 대표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인위적인 노력이 과연 통할 수 있을까 저는 좀 많이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여당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저희가 국정원 기조실장 조상준 실장의 의문의 사임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관련 속보가 나왔습니다. 김남우 전 차장검사 이번에도 이제 검사 출신이네요.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민하 평론가님 이거 어떤 분입니까 이 사람?
이분은 뭐 추미애 전 장관 아들 휴가 의혹 지위 이력이 있고 그것 때문에 아마 사직한 분인 걸로 저는 아는데 네. 결국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또 가까운 어떤 검사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국정원에 대한 통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사 출신을 보내가지고 반드시 쥐겠다, 이것을 놓을 생각이 없다라는 거를 여전히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조상준 실장의 이제 사직이라는 것은 대통령실이 컨트롤한 결과이다, 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벌써 뭐 후임이 이렇게 나오는데 뭐 그렇게 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인규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그 검찰 출신을 통한 국정 장악이라는 긍정적 효과와 너무 검찰 공화국 아니냐라는 비판 어떤 쪽으로 보세요? 글쎄요, 뭐 기조실장이라는 자리에 뭐 검찰 출신 인사들이 못 가는 건 아닌데 지금 네. 너무 전반적으로 정부의 검찰 출신 인사들이 너무 많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포위돼 있어서 네. 뭐 그런 비판을 좀 피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김민하 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